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아일보에 불안이 덮였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제가 퇴직을 하고 썼던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창업보다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, 불안이 덮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아주 그 핵심 단어입니다. 불안이 왔을 때 우리가 수많은 걱정을 하잖아요.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내가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틈을 이용하면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저도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누구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와서 참 불안한 인생을 젊은 시절부터 살았는데 오늘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서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다들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렌 슈나크라고 하는 영국의 임상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불안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참 이 말이 와 닿았습니다. 또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불안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불안을 인정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경험으로 다시 해석을 해 드릴 텐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? 지금 저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인생이 참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? 또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까? 저는 시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에 시험을 본 세대의 마지막인데요. 시골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났지만 하지만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벽을 넘지 못하고 1차에 탈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기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수능시험에 탈락을 했습니다. 또 재수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1차에 탈락을 하고 후기에 들어갔습니다. 저는 후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중학교, 고등학교, 이 대학교를 연속 3번 탈락을 하면서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졌는데요. 하지만 제가 후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저야 그 당시에 아주 막바지에 몰렸기 때문에 일단 후기라도 합격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극적으로 후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참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럴 때 정말 내가 끝까지 집중하면은 내가 원하던 곳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도달 시점이 다시 내 인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지금 참 운둔 청년도 많고 또 삶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데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석이 그 고비고비마다 그 과정을 지나서
아름다운 빛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창업 원년을 선포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요즘 화장품 업계에 아주 떠오르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. APR의 김병훈 대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적을 달성했는데요. 20대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분도 10여 년 이상을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이겨낸 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 뷰티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저력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힘들고 불안한 그 순간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견딤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거나 고비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거나 또 내가 지금 도대체 내가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가 겪어왔던 과정을 통해서 핵심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뭐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나 또 몇 프로나 인생이 순탄한 길을 걷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묘미잖아요. 햇빛만 내리쬐다 보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. 또 비만 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햇빛도 오고 비도 오고 이렇게 천둥 번개도 쳐야만 이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인생도 즐거움과 어려움과 또 슬픔과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 내가 쌓았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보이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내리고 거기에서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좋겠지만 견디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. 우리는 고비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나는 더 이상 끝이 없다. 또 고비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나를 내리고 스스로 견디면은 거기에서 내가 다시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. 저는 시골 중학교 시작해서 직장생활 34년 동안에 참 수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된 것이죠. 그 상처가 가는 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스토리가 되고 또 저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품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내포물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참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의 그 아름다움은 상처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빛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인생을 잘 견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. 이 책에는 정말 불안을 넘겼던 그 순간들이 수없이 이어지는데요.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 힘든 시절이 이제는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천년만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여러분이 잘 견디면은 그 견딤의 시간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상처를 품고 온 견딘날이 여러분을 다시 빛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힘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통째로 보내셨습니까?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? 하루도 버티기 힘드신가요?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
이 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가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초라한 원석이라 할지라도 이 초라한 원석은 훗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견뎌온 이 순간이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 어떻게 여러분 좀 힘이 나십니까?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